정치입니다. 네. 지금 그 미국에 의한 북한 폭격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론적인 배경은 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정말 최근에 네. 조금 좀 그 얘기가 어느 때보다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미국이 폭격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뭐 94년에 한번 나온 다음에 이제 쭉 네.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 폭격에 대해서 도무지 찬성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크리스토퍼 힐. 크리스토퍼 힐이 그게 뭐 이렇게 간단하고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최근에 그 웬디 쇼먼이 왔습니다. 웬디 쇼먼 그 클린턴 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때 국무차관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아주 두 마디 유명한 언급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을 이 정권을 변화시켜야만이 그 핵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법은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그 제거하는 방법은 핵을 뺏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네. 그거는 참 폭탄 선언격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년 5월 달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년 5월은 이 힐러리 클린턴의 보좌관일 때입니다. 지금도 네. 그거 하고 있죠. 그 국가 외교안보. 이때는 북한에 쿠데타가 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월 달. 예. 5월 며칠일 거예요. 금년. 그리고 뭐 엊그제 뭐 10월 달에 폭격에 대해서 자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여든 야든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부 그 폭격 얘기를 급격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럼 과연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뭐 그냥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결심의 문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나의 문제지. 네. 물리적으로 능히 할 수 있고 그리고 94년하고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94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북한이 핵을 만들면 너희 안보가 무지하게 위험할 텐데 우리가 때려줄까?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그때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느냐? 그랬더니 이건 뭐 이만큼 된다. 그건 뭐 몇십만이라고 네. 그래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건 그럼 못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안 한 겁니다. 네. 근데 요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내가 맡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이 북한에 되면. 지금 점점 네.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을 맡게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범위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다고 인식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시고 없습니다. 물론 동의를 구할 수 있겠죠. 동의를 구하겠죠. 왜 불똥이 튈 것은 분명히 한국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마크 몰린 합참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오게 되는 경우 그것은 논리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거다. 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거기 레드라인을 걷는지 안 걷는지는 뭐 우리가 지금 뭐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워닝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중국 코앞에다가 불 붙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단순히 뭐 대한민국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한테 내가 지금 때릴 수 있는데 어떡할 거야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군사적으로 그 실력이 있다는 걸 너네들이 다 알 거야. 그런데 이론적으로 내가 때릴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네. 중국 알아서 좀 해주시지. 뭐 이런 의미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중국 내부에서도 뭐 북한 붕괴를 뭐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온다고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미국하고 1대1로 붙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거 아닐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서 폭탄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중국도 감내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언제쯤 폭격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뭐 미국이 결정하기 우리가 참 그게 이제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 걸프 전쟁할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 그 군사 전문가들한테 모든 질문이 때릴까요? 네. 안 때릴까요? 말로만 하는 걸까요? 그 부시가 그때 이제 조지 부시 아버지죠. 네. 아버지가 그 걸프 때 때리냐 마느냐. 그때 이제 제가 세종연구소에 있었는데 정말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정치학자가 우리 그 소장겸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그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창설하신 분이죠. 이용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이렇게 박사들 젊은 박사들 많고 반반이야 그러더라고. 반반이야. 네. 근데 그 반반이야는 그 보통 사람들이 그 답은 답을 하고 치질 않죠. 그때 저는 그때 같은 기자가 전화 와서 저는 뭐 한 51%대 49로 봅니다. 때리는 거고 51로 봐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 주저주저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그 클린하게 그러니까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능력이 대폭 좋아진 겁니다. 대폭 좋아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떨겨트는 그러니까 폭격을 했는데 그 불꽃이 터져갖고 동맹국인 한국이 막 엉망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참 난감한 건데 지금 군사과학기술로는 그 반격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사 전략 중에서 아주 그 고전적인 군사 전략이 그 뭐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도 있던 건데 망치와 모루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앤빌, 해머 앤드 앤빌. 앤빌이라는 건 이제 쇳덩어리 이따만한 거 네. 우리 쇳 뚫을 때 이걸 받쳐주고 위에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게 이제 밑에가 튼튼해야 때릴 때 그렇죠. 힘도 그렇죠. 네, 그게 배가 이제 되는 거니까. 전통적인 군사 전략인데 공격력하고 방어력 이 방어력이 아주 튼튼하면은 네. 마음 놓고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여부죠. 미국이 자기가 북한을 폭격했을 때 그 앤빌 그 이제 모루가 얼마나 세게 이걸 막아줄 수 있느냐. 네. 뭐 그게 앤빌이라는 게 바로 주한미군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국군도 될 거고 그 앤빌 그 모루를 세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사드고. 네. 그렇죠. 사드는 그러니까 모루를 강화시키는 네.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에 소위 북한 노동당 창건 이래 김정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미국의 그 폭격론에 겁을 먹은 게 아니냐 이런 네, 예, 그건 맞는 분석 얘기죠. 기사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쭉 지나간 거 되돌이켜 보면은 그 이제 긴장 상태가 됐을 때 미국 폭격기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저 북한의 그 김정은이 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렇게 뭐 인생에 이렇게 뭐 널널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면은 숨어야 되고 그리고 야 우리는 뭐 그냥 방어 훈련인데 왜 북한이 저렇게 쌩 난리를 필까라고 이제 의문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의문하면 안 됩니다. 네. 이 팀스피트 훈련 같은 거 옛날에 무지하게 크게 했어요. 정말 그거는 10몇만 명이 움직이는 훈련이고 지금도 이제 뭐 그 3월달에 하는 네.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이렇게 작은 훈련은 아니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북한 군인들이 그 군화를 못 푼답니다. 군화를 신은 채로 잠도 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들한테 하는 그 기본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무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너를 때릴 수 있어. 그럼으로써 적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그 씩씩함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그런 용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미국은 나는 언제든지 가서 너를 내가 맘먹으면 때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항상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난번 작전 계획 얘기할 때도 그 럼스펠드 작전 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가서 매일 북한에 들어가서 위협하고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네. 그건 뭐 완전히 그는 한쪽 나라가 세면 전쟁 나는 거죠. 황새가 뱁새한테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그렇지.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고 그 뱁새가 따라올 때마다 그냥 힘 딱 빼놓고. 그게 이른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린 그때도 그런 스타워즈 계획 그렇죠. 또 그런 거죠. 너네도 같이 해 하고서. 네. 군비 개발을 네.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뭐 대소전쟁을 6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전쟁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아, 냉전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네. 냉전 시대 때는 못하죠. 왜 뒤에 소련도 그 소련이 강하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냉전 시대 때는 약소국한테는 상당히 행복하던 시절입니다. 네. 그 세계 역사상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시대는 1945년부터 1990년 그 시대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월맹이 미국한테 이겼죠. 네. 그리고 북한이 미국한테 지지 않았죠. 그거는 냉전이라는 아주 특이한 시대입니다. 국제정치의 원칙은 강대국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냉전 시대 때는 강대국이 못 이겼습니다. 네. 그 시대가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역사의 패러다임이 원칙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 역사의 패러다임이 참 잔인한데 강대국 정치라는 그레이트 파워 폴리틱스에서 그 몇 개의 그 아주 고약한 룰이 있는데 네. 우리가 강대국끼리는 우리끼리는 서로 죽이지 말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대마 불사지. 네. 근데 그 강대국 정치에서 이 작은 말들은 이 졸들은 찢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재수 좋으면 그냥 껴서 살고. 하부 구조 이론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냉전 시대 때는 요 졸들도 안 죽었습니다. 네. 왜? 대마의 일부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또 아니다는. 그래서 그 국제정치 수백 년의 전통이 냉전 시대 때 잠깐 깨졌다가 그 다시 그래서 약소국은 그래서 뭐 억울하면 빨리 강대국 돼야 되죠. 네, 약소국 전략이 근본적으로 재편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 유럽, 한국 등에 거주하는 전직 북한 관료와 전문인들이 그 북한 망명 정부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역시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도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망명 정부 같은 거는 보통 그건 롱텀 전략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서 접수하라를 기다리자 그러고 이제 하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게 그 롱텀으로 생각할 만큼 그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네. 물론 이제 그게 근거 대봐라 그러면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educated guess라고 그러죠. 네. 그 교육받은 그걸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보건데 저것도 저는 저렇게 보죠. 시간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있는 힘대에서 핵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뭐 딜을 하거나 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먼저 오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그냥 붕괴되느냐. 그거의 그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 무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텔스 구축함. 그거 이제 요번에 나옵니다. 네.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무기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구축함인데 길이가 이제 우리나라 구축함들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좋은 거 있어요. 세계적인 것들 갖고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세계 어디 갖다 놔도 꿀리지 않는 군함인데 그거는 이제 문제점이 레이더에 걸린다는 거죠. 스텔스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스텔스는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미국이 2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몰트 클래스라고 그래요. 주몰트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해군 제독의 이름을 따서 주몰트 구축함 해가지고 두 척을 만들었는데 DDG-1000. 네. DDG라는 거는 구축함인데 가이디드 미사일을 달았다는 그 유도 미사일이 있는 구축함인데 그 1001 그 두 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1000이 이제 만든 지는 됐어요. 그 진수한다는 거는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이 그걸 가지고 이제 쭉 한 1년쯤 더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취역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해군의 실전 배치네요. 실전 배치되는 겁니다. 그 실전 배치가 그 미국 뭐 해군사관학교 그 부근 어디에서 뭐 이제 10월 중순 뭐 그날 한다고 이제 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고위급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들의 처형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황민 농업상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처형된 걸로 보인다. 죄명은 불경죄와 반혁명 분자인데요. 1인당 이제 그 북한 주민에게 360g을 배급을 이것도 좀 제대로 한 건 아닌데 이게 유엔 권장량의 62%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죠. 300kg 가지고 뭘 먹습니까 지금? 교육상 이영진도 괘씸죄에 걸려서 처형됐다는 이제 소문이 있어서 확인 중이고요.
김용진 부총리가 처형됐다. 63세인데 7월 중에 총살된 걸로 보이고 고사포 처형설도 있습니다. 평양 강건 군관학교에서. 네. 그리고 뭐 김영철 통전부장은 한 달 동안 혁명화 조치 이후에 복귀를 했고 71살입니다.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5월 말부터 이제 혁명화 교육 중인 걸로 네, 알려져 있고 이게 이 정보들이 다 나오는군요. 네, 김용진 전 내각교육상, 김영철 이 사람은 이제 김양건 후임인데 이런 그 고위급 인사들도 지금 다 숙청된 거 아니냐. 숙청은 되게 이제 뭐 사망한 거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국군의 날 기념사 그쵸. 이후 연일 넘어오라. 네, 연일 이제 대북 그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일반인이 모르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걸 그 뭐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분석은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뭐 정치 국제 정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북한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장군급 장성급만 70명 처형한 거로 네. 김정은이가 이제 지금 집권한 지 지금 4년째 돼 가는데 그 김정일이가 죽은 것이 12월 17일이니까 저 4년 전에 그 지금 4년 돼 간단 말이죠. 그런데 대장만 6번 바꿨습니다. 대장이 지금 네. 6번, 그러니까 인민부력부장이 6번째예요. 그리고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북한의 그 이 관직 명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지만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의 뭐 넘버 3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넘어온 걸로 보인다.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죠. 최고위층이 넘어온 걸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소문은 무성하고 또 일부는 또 보도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흐름을 볼 때 그 북한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그 최고 엘리트들 아니에요. 최고 엘리트. 네.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그거는 나라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등을 돌릴 때 군인 최고위급 장성들이 등을 돌리거나 숙청당할 때는 그거는 논리상으로 갔다라고 과거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네. 왜? 국가는 공권력, 폭력 이거로 그거를 정당하게 사용해가지고 네. 지키는 큰 땅덩어리인데 그 칼을 쥔 최고 사람들이 죽었다 등을 돌린다 그러면 그 나라는 간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경우도 보면은 뭐 하여간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 데모 막으라고 대학생 데모 막으라고 탱크 보냈는데 네. 탱크에 학생들 올라타는 거 보고서 그날로 사표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건 끝난 거구나 하고서. 네. 근데 북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끝난 지 오래됩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그 집 앞에 탱크를 한 100몇 대 뭐 탱크와 장갑차를 네. 개인 집과 사무실에 100여 대를 갖다 놓은 거로 돼 있는데 그게 그 언제냐면은 그 첫 번째 이제 김정은이의 2인자가 리용호 차수라는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캐딜락으로 이제 장례식 할 때 이쪽에는 민간인 4명이 섰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쓴 게 그 김정은이고 그다음에 장성택이가 섰죠. 그리고 이쪽에는 군인이 4명은 섰는데 그 맨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그 이용호. 이용호, 리용호라고 그러지. 그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 사람. 리용호 차수입니다. 그 김정일이가 리용호 차수가 자기 아들을 돌봐줘야 될 거라고 얘기도 다 하고 그런 네. 거예요. 그런데 정권의 권력의 속성상 그 김정은이는 그 2인자가 제일 무서운 거죠. 네. 그래갖고 7월,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 뭐 그냥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가 1인자가 된 건데, 그리고 7월 15일 날 제거를 합니다. 그저 리용호 차수를.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대장급만 그냥 6명 뭐 제일 최근에 현영철 대장 작년에 네. 그 현영철 대장 날린 거는 졸았다고. 그러니까 뭐 졸았다고 날리는데 그 불경죄 그러니까 저거죠. 그 이제 자기가 하는 정책에 뭐라고 이제 대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 어린 수령을 모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죽이고 지금
박영철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6번째 인민무력부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이게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죠. 한열혈 시청자께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자유민주 통일이 곧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북한의 고위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핵심 공산당 지지 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제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좀 잔인할 거예요, 그죠? 독일식은 어땠습니까? 독일식은 다 날려버린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서독군 육군 중장이 네. 동독에 들어갔어요. 독일이 무너진 다음에 다 사표 내세요. 뭐 중위 이상 다 사표 내세요. 네. 다 사표를 냈는데 한 사람이 안 냈습니다. 의사, 군의관. 네. 사표 내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들이 야 그래도 저런 그 군의관이란 기능, 네. 거 기능하는 기능인인데. 사람은 그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니냐. 네. 그랬더니 그 서독 그 육군 중장이 다 안다. 여기 있는 사람 너무나도 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군인으로서. 그런데 저 사람들은 평생 동안 통일된 이 나라가 살아야 할 그 방안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다 선생님들 다 뭐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그걸 보고 글도 읽고서 아 통합이라는 건 아무 일도 아니구나. 그냥 한쪽 없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된 것이죠. 뭐 교수들도 다 그냥 뭐 그 당신네들은 이제 교수가 아닌 다른 거를 하고 사시하는 그거 되는 겁니다. 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 새로운 나라에 맞는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맞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들 어쩌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는 당신네들의 임무는 국민을 양성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국민. 선생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국민이 안 되죠. 다 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네. 애국자로 난 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뭐 이렇게 다 배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라가 바뀌면 저쪽 선생님들은 다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북한이 망하기 전에 빨리 탈북을 하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우리 이 경우에는 이거를 그렇게 잔인하게 할 그 서독처럼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무력화 시키면 되겠죠. 무력화. 네. 무력화 시키고 그러니까 그 정말 핵심 분자들을 무력화 시키는 거로 이제 그 새로운 국가가 성립됐을 때 거기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그 거세당한 없는 네. 뭐 우리가 목숨을 다 뭐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통합이 더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네. 통일만 이루는 게 그 능사가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뭐 그냥 뭐 북한 장군들 시골 영감으로 그냥 살 수 있게 뭐 밥은 또 뭐 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그 뭐 복지해가지고 뭐 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 뭐 잔인하게 다 처형하고 그렇지만 이제 상징물 같은 건 없어야 되겠죠. 뭐 김일성 동상 같은 걸 그냥 놔둘 수는 없을 테니까. 뭐 4만 개가 있다고 그랬나? 너무 많죠. 네. 북한 전역에. 네. 북한 전역에 수만 개인데 하여간 그 훼손이 많이 당한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가서 네. 뺑기로 치라고 뭐 도끼로 때리고 뭐 많이들 이제 부서지는데 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밥을 안 주니까. 얼마 전인가요? 그 모스크바인지 그 소련에 나가, 그러니까 러시아에 나가 있던 북한의 근로자들 뭐 집단으로 탈북을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해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뭐 외국에 조금 나가 보면은 뭐 다 좀 자기 처지를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그 최고급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엘리트들만 내보내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그 한계가 넘었다는 뜻이겠죠. 네. 노동자로 나와 그러니까 노동자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심플한 노동자는 아닌 거죠. 사상이 건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못 버티는 우리 그 대학교 1학년 그 때 배웠던 정치학 개론책에 그 체제의 붕괴라는 게 그 도표 그려놓은 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노동자들이 나오는 건 상당히 앞에 단계예요. 엘리트들. 맨 마지막에 엘리트, 그다음에 군입니다. 네. 군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트와 군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군 장성들이 이미 한국에 왔다는 보도가 그런 있었고 설이 있었고, 네. 정부는 공식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 지금 확인하기 그 정보를 뭐 다 공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가 있겠죠.
그리고 박 대통령의 발언, 대북 발언이 점점 어조가 단호해지고 그것도 이제 패턴이 쭉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크게 보면은 이게 다 따로 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쌀 지원을 하자, 뭐 사드 배치 다시 검토해달라 등등 이런 발언을 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식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은 직관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국민들은 데이터죠. 데이터가 어떤 있죠. 정보를 가지고 하는 발언인지. 그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 이제 최고 결정자들은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이 데이터 저 데이터를 다 아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말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숨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이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게 다 내가 책임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월급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군. 이제 그 절감한다고서.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그랬나요? 그러니까 모든 every buck stops here. 네. 그러니까 모든 그게 뭡니까 그 벅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모두 골 아픈 일은 다 여기서 쓰는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의 그리고 대통령은 그냥 우리 잘 삽시다가 아름다운 서울을 만드는 게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이걸 지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또 진땀 나는 나라니까 한국은 솔직히. 그래서 지금 쭉 금년에 나오는 패턴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평화론자입니다. 네. 무슨 신뢰 프로세스는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게 싸우지 않겠다는 건데 그게 북한이 핵실험 2번 사실은 3번 했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련되는 거는 취임하기 직전에 하고 2번을 더 했는데 2번째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거의 돌아오고 2월 달에 대국회 연설이 북한 체제를 레짐 체인지하겠다는 얘기. 네. 그리고 지금 그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진 이런 상황이죠. 지금 포갑적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까지 근데 갔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이 하는 말도 점점 세집니다. 네. 그게 이제 같이 박자를 맞춰서 나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사주는 미국 연구기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애청자들이 그 누가 폰 노이만이라는 맞아요. 네. 폰 노이만입니다. 네, 폰 노이만. 그 사람이 헝가리 출신인가 그런데 정말 왕천재입니다. 네. 그 이름 그거 보고서 맞다 그 사람이라고 근데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역시 폰 노이만에 관한 일화를 적어주신 저희 애청자의 말씀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대단히 네. 높은 거예요. 폰 노이만이 그랬다는데요. 만약 미국 정부가 내일 모스크바를 폭격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되묻겠다. 왜 오늘은 안 되냐고. 네, 모스크바를 저희는 평양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현대의 몇 가지 룰이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일단은 만들어 놓고 봐야 된대요. 그게 네. 그래서 핵무기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자유와 민주의 물결을 북한 전역에 골고루 퍼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전체주의는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노예로 만듭니다. 비겁하게 만들죠, 인간을. 저희의 동포를 짐승과 노예의 상태로부터 인간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김정은 집단의 붕괴를 저희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